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다시금 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을 보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좀 전반적으로 초록색을 보이면서 뭔가 상승의 흐름으로 좀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,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장의 변화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왔느냐? 요것을 보시면 지금 그 시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아래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0시 40분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었는데, 그렇다면 어떤 이슈로 해서 이런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느냐 체크를 해본다라면,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을 보시게 되면 10시 40분쯤에 대략적으로 한 4,000개의 이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또 이체가 됐고, 그리고 또 10시 58분,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8,000개의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 지갑에서 또 익명의 주소로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1시 38분에도 14,000개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지금의 하락이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2만 3천 개 정도 이 비트코인이 추가로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, 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은 좀 공포에 떨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요 급락이 발생된 직후에 이렇게 또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그런데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.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 마운트곡스 이슈, 그러니까 이 마운트곡스 물량은 절대 뭐 악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출렁임을 줄 뿐이지 이것이 뭐 장기적인 하락의 원인을 또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누군가의 매수 찬스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물량도 시장은 소화해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뭐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면 뭐 이미 지금 4월 27일에 뭐라고 또 기사가 나왔었냐면 시장은 마운트곡스의 총 90억 달러 채권 상한에 따른 매도 압력을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90억 달러의 비트코인은 큰 규모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지난 3월에 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평균 300억 달러였고, 그리고 3월 19일 날 비트코인이 8%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은 7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기 때문에 뭐 90억 달러 정도면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단지 정서에, 그러니까 심리상에 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런 마운트곡스 이슈로 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조정 장세가 끝나기 전 마지막 이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알트코인이 좀 더 이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, 먼저 현재 장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요 비트코인부터 보시게 되면 보시면 어제 일봉이 한때는 좀 7만 달러 이상 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, 그런데 또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일봉을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
오전에 마운트곡스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다시 요 69K 아래로 하락을 한 것인데, 그렇다면 지금 한때는 7만 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좀 아래로 더 빠지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하늘색 박스를 그려놨는데, 그래서 지금 요 하늘색 박스권이 현재 저항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7만 달러를 좀 넘게 되면 아무래도 며칠 전의 고점도 요 7만 달러부터 7만 2천 달러까지 요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요런 하락이 나왔었고,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격대를 넘지를 못하고 요런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7만에서 7만 2천 달러 요 가격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7만 달러를 좀 넘겨서 한 7만 600달러까지 터치를 했었는데,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7만을 넘기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7만에서 7만 2천 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인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. 그리고 요 이더리움도 지금 어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그래서 어제 이더리움도 요 4,000달러를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3,970달러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3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좀 일부 되돌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이더리움 BTC 페어에서 7년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지, 그리고 또 하나가 이 2022년 9월 달부터 시작된 요 장기 하락 채널을 현재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하는지, 그것을 지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이 이더리움 역시 현재가 저항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보시는 것처럼 요 7년 장기 추세선을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한때는 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감을 요 장기 추세선 딱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장기 하락 추세선을 본다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어제 한때 요 하락 채널을 살짝 좀 넘기기도 했지만, 근데 결국에는 이 봉 마감은 채널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7만 달러 부근이 강력한 저항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4,000달러를 넘기지를 못하면서 요 주요 저항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면서 그만큼 또 강력한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뭐 비트나 이더가 강력한 저항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약세가 조금 더 계속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이 조정 장세가 마무리되기 전에 매우 좋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왜 좀 더 이 알트코인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느냐, 그것을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난 3월의 고점부터 바닥까지의 요 움직임을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한 겁니다. 그런데 현재의 비트코인의 위치가 바닥을 찍고 요 중간값 위로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는 요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상승을 하면 이 고점을 도달을 하느냐, 보시면 한 6% 이상 상승을 하면 요 지난 고점,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73,000달러를 도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닥을 찍고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는 바닥보다는 천장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어떠하냐, 먼저 요 이더를 포함한 토털2를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토털2 역시 바닥보다는 천장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얼마나 상승을 해야지
이 지난 고점에 또 도달을 하게 되느냐 체크를 해본다라면 대략적으로 7.9%니까 약 8%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난 고점에 도달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더를 포함한 이 알트 시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중간값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 이더까지 제외를 해서 나머지 알트 시총들은 어떠하냐,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요 이더까지 제외한 요 토털3를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 토털3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딱 요 중간값인 요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다라면 다른 알트코인은 바닥을 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천장까지 가는 데는 좀 더 가야 된다는 것이고, 그것을 또 상승률로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요 고점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12% 이상 상승이 나와야지만 요 고점에 도달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더를 제외한 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만큼 덜 오른 만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비록 오전에 좀 마운트 곡스 이슈가 터지면서 전반적인 장이 살짝 좀 흔들리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위치는 상승장 초입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12시 58분 그러니까 새벽 1시가 가까울 때 이것을 캡처해서 공유를 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빗썸의 이 코인들 상승률을 보시면 물론 지금 잡코인이긴 하지만 그 상승률이 36%, 13%, 6%, 9%. 그러니까 빗썸 같은 경우는 이 오전 9시가 아니라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상승률이 초기화가 되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불과 자정이 지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36%의 이런 상승이 나왔었고,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현 시점도 무려 136%, 64%, 39%, 또 37%, 36%. 그러니까 지금 이 빗썸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이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,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몇 달 전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한창 이 장이 뜨거웠을 때 특히 요 업비트보다 이 빗썸의 코인들이 상당히 뜨거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빗썸의 이런 코인들이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개미들을 좀 꼬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빗썸의 코인들이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상승장 초입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직은 이 거래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점점 이 개미들을 꼬시면서 거래량 역시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미 추가 매수를 완료한 분이시라면 이제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지만, 그런데 아직도 좀 추매를 완료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좀 슬슬 마무리 지을 단계가 왔지 않았나. 거기에 지금 또 오전에 터진 마운트 곡스 이슈로 다시 좀 이 시장이 약세로 가고 있는데, 그래서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장을 장기로 약세에 빠뜨릴 만한 그런 악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이 마운트 곡스 이슈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